이 시각 한랭킹 네 번째 DG 두 아들 40억 유산 다툼. 네, 무슨 얘기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휘호 여사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두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김홍걸 의원이 이 동교동 사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했고 은행에 있던 노벨평화상 상금을 인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양정숙, 윤미향, 또 이번에는 김홍걸 의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는 세 분의 아들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네. 이제 김홍일 의원이 이제 계시고요. 둘째가 김홍업, 셋째가 이제 김홍걸 의원인데 문제는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차용혜 여사라고 해서 사별한 부인의 이제 자녀고요. 네. 두 번째 부인이 이호 여사의 이제 그 김홍걸 의원 자녀인데 문제는 그 이호 여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지금 동교동에 있는 이제 자택과 김대중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택에 대한 이제 소유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시면서 상금으로 받은 예. 이제 8억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 이호 여사가 생존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그 첫 번째는 이제 며느리를 불러놓고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자체를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 사업에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최근에 선거 전에 이 문제가 좀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대중 재단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예. 김홍걸 의원이 좀 선거 이후에 해달라고 미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김홍걸 의원이 이제 민법상 본인이 이제 친어머니가 이제 바로 이호 여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소유권 자체를 본인이 바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그 명의로 해서 이걸 돌려놓은 겁니다. 즉 8억 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명의로서 찾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대중 재단과 그다음에 김홍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머님의 유지가 다른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지금 사업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인데 왜 개인이 가져가느냐라고 지금 소송을 했고요. 예. 김홍걸 의원은 형이 지금 이 어머님의 유지를 좀 다르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다 하는 이야기는 이 돈 자체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써야 되는 돈인데 네. 지금 김홍걸 의원이 지금 상당히 본인의 지금 계좌로서 모든 걸 돌려놓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김광사 변호사님, 저는 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유언장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자식들 다 동의를 했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그 유언장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법적 분쟁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일단 지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 김홍걸 의원이 저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유언장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 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할 때가 2017년도 2월 1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서로 의기가 투합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 관련된 상금 8억이랄지 김대중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도 이제 팔아서 김대중 대통령 이제 사업과 기념 사업과 관련된 거 쓰기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상당히 서로 감정이 안 좋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화가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러니까 김홍일 의원, 김홍걸 의원 측에서는 이 유언장의 효력 자체가 사실 유언은 우리 민법상 5가지 방법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아마 구수증서 유언인 것 같아요. 구수증서는 이제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아마 변호사에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재단 이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서 이제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부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구수증서를 받아서 아마 변호사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쓴 다음에 그대로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을 가서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 확인 절차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구수증서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효력이 없는 구수증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증을 안 받았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법원의 확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김홍길 의원이 얘기하는 유언장 효력이 없으니까 본인은 그거 자신이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홍업 씨의 입장에서 보면 계무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친인 김대중 씨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친인척 관계가 완전 없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일한 상속자가 김홍걸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김홍걸 의원이 다 상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정 상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을 다 가져갈 수는 있지만 예. 합의서를 썼잖아요. 유언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유언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합의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고 추상적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내용이 기념사업비와 관련해서 이걸 다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속 재산을 매도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합의서 어떤 거기에 진정성, 네. 효력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정으로 네. 가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두 형제의 유산 다툼 이면에 이 동교동계와 김홍걸 의원 간의 정치적 갈등 관계가 얽혀 있는 거 아니냐, 최영일 평론가님 이런 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동교동계 의원 하면은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현역을 떠났습니다만 권노갑 전 고문이라든가 네. 혹은 뭐 박지원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김홍걸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들어가서 네. 이제 현역 정치인 생활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 동교동계와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 해법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네. 의원 사이에 가처분 소송이 얽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김홍걸 의원도 이 형보다는 내가 더 올바른 방식으로 어머님의 유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개인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기념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넘기는 게 맞습니다. 기부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유언장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그것을 매입해서 기념관으로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쳐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3분의 1은 기념사업비로 희사하고 3분의 1을 삼형제가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것만 만약 이 유언대로 집행한다면 김홍걸 의원이 지금은 일단 법적 상속자로 점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자꾸 이 형제 간의 갈등이나 또는 이제 계파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보다는 또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서로 오간 것으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게 현역 의원으로 오늘 첫 발을 뗀 김홍걸 의원이 수습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한랭킹 5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